안녕하세요, 허락하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표면 처리의 전처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겠죠. 옛날에 제가 사람을 뽑을 때, 면접 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표면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정성이라는 사람도 있고 뚝심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원했던 거는 전처리예요. 그만큼 전처리가 표면 처리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냐 지금 확인했던 과정이고요. 그래서 표면 처리의 전처리는 탈지, 그 다음에 산세, 그 다음에 평가법 등이 있겠고요.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아마 5시간 또는 6시간에 걸쳐서 나눠가지고 그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들은 지금 표면처리 혈 아카데미 카페에 보면은 전처리 관련 자료로 해서 동영상이라든지 각종 그 문서들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다운을 받으시거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총 3개의 그 단원에서 공부할 거는 왜 전처리가 필요한가, 우리가 전처리할 물건의 상태는 어떤가, 그 다음 탈지, 알카리 탈지, 전해 탈지, 초음파 탈지 같은 그런 탈지의 종류, 그리고 산세, 그 다음 평가 방법, 그 다음 현장에서 알아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은 어떤 여자분이 이제 화장을 지우려고 이제 크린징 펌을 하고 있죠. 실제로 전처리는 이거하고 같은 공정입니다. 일단은 피부가 좋아야지 화장이 잘 먹고요. 그 다음에 화장을 한 다음에는 또 화장을 갖다 깨끗이 지워내는 그 공정, 그것하고 전처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근데 전처리 해주고 프리트리트먼트인데, 전처리라는 거는 앞에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려보자. 전처리라는 거는 그 표면 처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물을 갖다가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처리하기 직전의 과정, 그러니까 그 본 공정의 전 과정들을 전처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고기를 갖다 양념 재우기 할 때 30분에서 1시간 동안 이렇게 양념에 넣고 재우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하는 공정은 이걸 갖다가 불고기를 굽겠죠. 그래서 불고기를 굽는 게 우리가 먹기 직전에 실제로 공정이라고 그러면은, 그 전에 준비하는 공정들은 다 전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는 표면 처리, 예를 들어서 도금, 양극사나 그거를 하기 전에 과정들을 전처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한번 찾아보면은 네이버에서 찾아보면은 전처리라는 거는 기본 반응이나 가공에 앞서 화학적, 물리적 작용을 가하여 예비적으로 하는 처리. 그래서 보면 재밌는 게, 파마 일액을 도포하기 전에 모발에 처리해주는 프리트리트먼트, 이게 다 전부 다 전처리죠. 그 다음에 직물 전처리에는 천을 염색하기 전에 가공 처리, 털 태우기, 물기 빼기 그렇게 되게, 이쪽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갖고 왔는데, 하여간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전에 하는 처리를 갖다가 전처리라 하고요. 이 전처리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처리의 퍼포먼스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표면 처리 얘기해서 얘기하는 전처리는 탈지, 그 디그리싱해서 표면의 기름 성분을 제거하는 것, 그 다음 산세에서 엑스드 딥, 그래가지고 어떤 피클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산화막을 제거하는 것, 그 다음에 실제로는 전처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도금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게 수세인데, 이 수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이나 책들에 대해서 일단 나와 있는데 이렇게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중요한 공정입니다. 그래서 화장을 할 때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세안을 하지 않고서는 화장하지 않듯이, 금속도 도금할 때는 바로 도금 작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도금을 할 금속 표면의 오염이나 이물, 그 다음 산화물을 제거하여 활성화된 표면을 노출하므로
밀착이 좋은 도금 피막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멘토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금은 산화 피막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전처리에서 대부분의 분량이 나온다.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처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배웠고요. 실제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금을 하기 전에 공정을 보시면은 밑에 그림을 보면 아연니켈 합금 도금의 그 공정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아연니켈 합금 도금의 그 도금조예요. 근데 여기 가려고 하면은 기계적으로 연말하고 예비 세정, 그 다음에 알카리 탈지, 전해 탈지, 그 다음에 수세, 산세, 수세, 활성화 또는 이제 중화 처리라고 하는데 또 수세, 경우에 따라서는 뭐 스트라이크 도금을 하고 또 수세, 그래가지고 본 도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도금 하기 전까지의 공정이 다 전처리가 되겠죠. 실제로 도금 자체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체 그 자동 라인에서 보면은 도금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숫자로 봤을 때는 앞에 있는 전처리들이 대부분의 탱크를 차지합니다. 양극산화도 마찬가지예요. 양극산화는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 보면은 지금 뭐 미케니컬 피니시 하고 그다음 렉에다 걸고 그다음에 클리닝을 하고 수세를 하고 그다음에 알카리 클리닝을 하고 또 린스하고 그다음에 질산에 처리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보면은 뭐 스머트 제거를 한다든지 해서 되게 복잡하게 가서 지금 이제 양극산을 하고 그다음에 린스, 실, 린스, 뭐 언렉, 렉에서 띄는 거죠. 그래가지고 뒤에 있는 거는 뭐라 그러겠어요? 그게 후처리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대부분이 전처리에서 공정을 차지합니다. 니켈 도금을 하겠다 그러면은 니켈 도금조만 까는 게 아니고요. 앞에 것도 다 해야 되겠죠. 이건 실제로 보면은 그 파일로트 라인이에요. 제가 실제로 실험했던 파일로트 라인인데 빨간색으로 밑에 보시면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실제로 도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광택 니켈하고 그 다음에 크롬 도금을 했는데 보시면 위에 이제 오른쪽을 방향으로 했을 때 보면은 오른쪽으로 진행을 해서 그 다음에 저쪽에서 이제 다시 왼쪽으로 진행하는데 보면 알카리 탈지 수세 3단 수세가 되어 있고 산세하고 2단 수세 전해 탈지하고 3단 수세 활성화 수세를 2번 하고 그 다음은 스트라이크 수세 그래서 반이 전철입니다. 그 다음에 도금을 하고 뒤에 보면 뭐 예비조라든지 후철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대부분이 전철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표면 처리 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고 이 전처리가 이렇게 많은 거는 그만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속을 갖다가 표면 처리하기 직전에 최대한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과정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들을 보시면은 먼저 대부분 아마 아는 거예요. 가지고 보면은 피부 노폐물 및 메이크업을 클렌징하여 클리너 케어라고 그래가지고 보면은 피부에 있는 그런 피지라든지 그런 때들을 갖다가 비누로 어떻게 닦아내는지 알겠죠. 대부분 뭐 여러분들이 뭐 세수할 때 비누를 쓰시고 또 손 씻을 때도 비누를 써가지고 손을 깨끗이 하는 것 그것들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일상생활에서 하는 행동들이 표면 처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여성이 이제 클렌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할머니가 지금 빨래를 하십니다. 요즘은 이런 것들이 아마 보기 힘들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빨래판에 놓고 빨래방망이로 해서 이제 두들기면서 이제 때를 빼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번에는 안 다루는데 드라이 클리닝 같은 경우는 용제로 해가지고 탈지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안경점에 가면은 이렇게 생긴 그런 기계가 있죠. 초음파 탈지해서 안경에 때를 빼는 것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지금 보면 요즘 뭐 친환경 그래가지고 구연산 베이킹 소다를 해가지고 뭐 집에서 닦고 그러는데 이런 약품을 이용해서 닦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적으로 했을 때 보면은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전처리 공정하고 거의 같습니다.
가지고 그림을 보면 약간 좀 적나라하게 나왔는데 왼쪽은 그런 뭐 크린징을 하기 전이고 오른쪽은 뭐 그런 크린징을 하고 이렇게 피부를 갖다가 어 깨끗이 하고서 2주 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속들은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그 피부에 있는 것들의 어떤 뭐 이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마찬가지로 금속 표면도 어떤 이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때가 있을 거고 오염물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제거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크게 보면은 왼쪽 같은 경우에는 아주 깨끗한 피부 같은데 또 보시면은 확대해 보면은 또 여기에 또 여러 가지 그런 이물이라든지 때들이 있고요. 금속도 마찬가지로 멀리서 볼 땐 깨끗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가까이 봤을 때는 또 만져보면은 기름이 있다든지 녹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아주 보통 우리가 취급하는 이제 금속의 경우에 보면은 도금말 금속, 예를 들어서 뭐 SM45C 같은 탄소광이라고 했을 때 어떤 모양으로 가공이 끝난 상태의 물건들을 갖다가 저희가 도금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가공을 한 층이 있고 절삭을 했다든지 연삭을 했다든지 연말했다든지 했을 때 그 다음에 베일비층이란 것들이 있습니다. 베일비층은 1에서 한 100 나노메타 그렇게 되고요. 그 위에 이제 산화물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위에는 흡착된 가스나 수증기 같은 그 아주 얇은 막이 1 나노메타 정도의 그런 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금말 금속을 갖다가 끌어내서 지금 보시면은 브라운색으로 해서 사선으로 했는데 그것들이 실제로 도금조나 양극산할 때 용액하고 반응할 수 있게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은 지금 아주 잘게 위에 보면 베일비라고 그러는데 베일비 미세 결정층이 있습니다. 아주 이거는 어떻게 생기냐면은 실제로 금속 표면을 절삭해서 내면의 그 다듬질면의 표층은 내부와 구조가 달라지게 되는데 연말하면서 그쪽에서 이게 비결정층이 형성이 돼요. 가지고 위에 보시면은 어, 이렇게 뜨거운 게 있고 연말하기 때문에 열이 올라가면은 그것들이 몰튼 머티리얼이 그러니까 녹은 금속들이 흘러내려서 그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면은 위에 맨 밑에 있는 게 어브레시브니까 연마석이죠. 가지고 위에 뾰족하게 나온 것들이 반응을 하면 이제 닿으면은 거기에 마찰열로 해서 이제 뜨겁게 되고요. 여기에 있던 그런 몰튼 머티리얼 그러니까 녹은 것들이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겠죠. 이제 반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림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베일비층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멜팅층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금속의 표면이에요. 그래서 금속은 우리가 원하는 철이라 그러면 철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는 산화 스케일, 가공 변질층으로 해가지고 그런 아까 말씀 베일비층이라든지 산화막이 있고 그 이후에는 대부분 우리가 많이 도금하는 그 철강 같은 경우에는 녹이 슬기 때문에 그 위에 이제 방청류를 뿌린다든지 가공류, 절삭했을 때 들어갔던 그런 기름들이 당연히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공을 하면서 그런 절삭했을 그 입자들, 지석들의 찌끄러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먼지들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의 종류를 보면은 유기계, 무기계로 되어 있어서 유기계로 했을 때는 기름이죠. 그래서 광물류, 동식물류, 절삭을 했다든지 프레스, 압연을 했을 때 들어가는 기름들. 그 다음에 수지, 경우에 따라서 뭐 도장이 되어 있다든지 코팅이 되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유기화학약품이라는 것도 보통 1차 방청 처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기름을 갖다가 입혔다든지 아니면 뭐 방청제를 갖다가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이니비터 같은 것들이 묻어 있을 수가 있고요. 무기계라는 거는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속 산화물. 근데 그런 스케일이라는 게 또 온도를 갖다가 용접이나 열처리를 통해서 온도를 받기 때문에 더 이게 단단하게 두껍게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속들 그러니까 절단하든지 절삭했을 때의 그런 뭐 분진들 같은 것들 그 다음 염분이라는 건 뭐 산성비를 맞았다든지 바깥에 보관했을 때 아니면 바닷가에 놔뒀다든지 어떤 미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이 만졌을 때 그런 땀 그 다음에 먼지들이 있어가지고 하는 분진들 또 경우에는 또 비라든지 습기 때문에 이제 수분들이 있는 그런 것들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금속, 도금할 금속하고 용액이 바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위에 이렇게 층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거하는 게 이제 전처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전처리란 무엇인지, 그 다음 왜 중요한지, 전처리의 프로세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금속 표면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보통 웬만한 표면 처리에서 실시하고 있는 탈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탈지 이전 기면 활성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